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그룹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피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가다가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디로 숨어야 하지?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를 갑작스러운 재난 상태에 대해서 가끔씩 상상해보면 시간이 금방 흐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또한 전무후무한 재난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난영화 무비 리스트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재난영화 3개를 다루고 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영화는 바로 해운대, 엑시트, 미스트입니다. 세 작품 모두 다른 재난 상황에 처한 인간 군상들을 훌륭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방송을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팽잉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무비 리스트업 재난영화 1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재난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재난영화를 뭐 일부러 막 찾아보고 이러는 편은 아닌데 좀 지금까지 가족들이랑 같이 봐왔던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재난영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난영화는 좀 가족끼리 보기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다다님 어떠세요? 저는 앞에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저는 막 뭔가 영화를 좋아하는 크기로 나눈다면 상중하로 나눈다면 약간 중상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보지는 않지만 막상 같이 보면 되게 재밌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링고님 어떠세요? 저도 피터님 말씀대로 돌이켜보면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굳이 찾아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감정적인 소모가 좀 큰 편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굳이 찾아보진 않는 것 같고 현실에서 뉴스에서 그런 재난이나 뭐 참사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피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꺼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팽님 어떠세요? 저는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그 디스토피아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인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 재난 영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난영화에 대한 의견이 되게 다양하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 다룰 3개의 재난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무비 리스트업 재난영화 1부에서 첫 번째로 다룰 영화는 해운대입니다. 한국 재난영화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죠. 그렇다면 다다님, 해운대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질학자인 김희는 사상 최악의 쓰나미가 한반도를 찾아올 것이라 예고하지만 재난방재청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해운대는 결국 초대형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한여름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과 부산 시민들은 이후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건 분투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줄거리 들어봤는데 다들 해운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가볍게 첫 장면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2000년대 특유의 그 영화 감성 있잖아요. 그렇죠. 정감 넘치는 감성. 저는 특히 첫 장면쯤에 그 애기가 이빨 빼는 장면 맞아요. 이마 탁 쳐가지고 이렇게 딱 밀어버리는 그 장면 되게 귀여웠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뺐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옛날에 맞다 그랬겠지. 막 요즘 애들도 저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뭔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감성이 있죠. 링고님 어떠세요? 저는 총평을 하자면 CG는 의외로 볼만했고 맞아요. 연기는 의외로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네, 배우 라인업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이름값에 비해 연기를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좀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해요. 팽잉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해운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솔직히 OCN에서도 진짜 많이 맞아요, 재방영했었고 그때마다 그냥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전부 다 약간 쓰나미 몰려온 지점부터였는데 영화를 이제 약간 크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쓰나미 몰려온 부분은 후반부 4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봤었고 이제 아까 전 링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가 지금 그 명성에 비해서 너무 앳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해운대 개봉이 2009년이잖아요. 그쵸. 그때 되게 어렸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맞아요. 울고 맞아요. 불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게 저는 기억에 나거든요. 좀 그리고 그 전봇대에 아, 이제 막 매달려서 맞아요. 사람들이 막 전기에 감전. 감전될까봐 이제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해운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 인물들이 쓰나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감정이입이 되거나 몰입된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일 약간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인물이 김희 그 지질학자 역할인데 다들 진짜 계속 쓰나미 온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진짜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맞아요. 그 확률 희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쓰나미 몰려오고 그러고 인물 자체 서사가 좀 슬프잖아요. 맞아요. 딸인데 그냥 아저씨라고 소개하고 쓰나미 오고 나서야 내가 네 아빠야 뭐 이렇게 아. 마지막 그 헬리콥터 보내면서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그 김유정 그 아역이 그래서 아빠 하면서 그래서 너무 그때 슬- 너무 슬펐고 맞아요. 결국 이렇게 같이 안으면서 쓰나미 맞아. 맞으면서 죽는 그래서 저는 그 인물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링고님은요? 저는 솔직히 말해 감정이 이입된 인물은 딱히 없었는데 가장 몰입한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이제 오동춘 있잖아요. 김인권 배우 네. 진짜요? 의외다. 그 네. 어머니 사이의 그 구두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클리셰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저의 엄마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딱 그 구두 이렇게 맞아요. 흘러갈 맞아요, 때 맞아요. 쓰나미에. 동춘이 금쪽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소중함을 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사고만 치고. 바다님은요? 저는 이제 앞에 분들 네. 이야기도 다 동의하고 저는 그 이민기 헬리콥터 씬 나 진짜. 진짜. 정말 진짜 마음이 너무 너무 슬펐어. 아픈 거예요. 진짜. 그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과 강혜원과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애틋함과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음. 그 되게 복합적인 연기를 저는 되게 잘했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는. 그래서 2번 이상 볼 때는 그 이민기 배우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그냥 맞아요. 자동으로 수도꼭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깡패한테 맞고 있을 때 그냥 눈물 나고 아. 데이트 신청할 때 눈물 나고 막 그냥 네. 계속 마음이 계속 그쵸, 그쵸.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이민기 배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다 소리 지르고 막 울고불고 그런 것보다 뭔가 이민기 배우가 딱 그 자기가 희생해야겠다 결정하기 전에 막 고민을 하잖아요. 덤덤해. 뭔가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거에서 약간 이게 더 슬프다 맞아. 오히려. 맞아. 진짜로. 그게 제일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막 웃잖아요. 웃으면서 막 시계 주잖아요. 원래 시계를 막 달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못 주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거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3시 오후 진짜- 3시 같은 남자. 진짜. 근데 감동이 너무한 게 웃으면서 손 흔들고 있는데 바로 그냥 파도로 그냥 가버리잖아.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이제 해운대는 한국 신파 영화의 정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신파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한국식 신파 감성이 나름대로 되게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한국 대중들은 이런 신파에 되게 진절머리를 내고 있잖아요. 왜 대중들은 한국식 신파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패널분들은 이런 한국식 신파 영화를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 신파가 비판받는 이유가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정형화되고 도식적인 패턴에서 오는 진부함 그쵸. 때문인 것 같고요. 진부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영화 예술성을 낮추는 직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학의 동력은 간접성에 있다라는 오. 말 했는데 오. 영화가 메시지를 직접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감정 과잉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감흥이 떨어지고 보기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예술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쵸.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네. 싫어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이유로 신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니까요. 와, 몰랐어요. 그런 말씀 하신지. 다다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도 막 심평을 막 완전 좋아해. 완전 사랑해. 막 이건 아니지만 네. 왜 웃으시죠? 신파 러버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해운대 보니까 약간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의 감성과 지금의 감성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때를 저희 재밌게 본 이유는 솔직히 지금은 많이 정이 없었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렇죠. 그땐 정 많고 막 이랬던 시대였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2000년대 초반 감성이 낭낭하게 들어있던 게 너무 좋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예능 잘 안 보는데 옛날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많이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팽님은?
저도 막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영화 자체에서 아까 링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시지가 영화가 울어 하면 울고 웃어야 돼 하면 웃고 이런 느낌이 별로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억지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영화가 별로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잘 만든 신파 영화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영화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는 신파 영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신파가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파를 싫어하는 거는 너무 그냥 쉬운 방법이고 또 배우들이 그냥 막 울고 절규하고 이런 맞죠. 장면을 보고 관객들이 너무 슬퍼서 막 울고 그럼 감동 받았어요. 이러면 이게 좋은 영화인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건 방법이 한 개잖아요. 그쵸. 딱 배우들이 우는 연기로 이제 울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 해운대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 이후에 3년 만에 1,000만을 넘긴 한국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 같습니다. 해운대 윤재균 감독은 해운대를 찍을 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영화 촬영 비하인드에 대해서 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네. 한국 최초의 인공 풀장이라고 해요. 오. 도심 속에 그 물이 들어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 풀장을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길이는 한 50m 정도로 되게 실감 넘치는 장면을 위해서 네. 밤새 작업하고 인공 풀장 옆 빈 공간은 네. CG로 작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당 장면 찍을 때는 그 인근 상인분들의 장사를 위해 가지고 오전에만 촬영을 했다고 빨리 합니다. 해야겠다. 진짜 완전 바빴겠다. 네, 두 번째는 광안대교 상상 연기인데요. 네. 이제 광안대교 장면 촬영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협조를 구하여 광안대교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날 어렵게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해요. 그 배우들은 하늘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상황을 연기하기 위해서 네. 상상 연기를 해야만 했는데 동춘이 힘들었겠다. 맞아요. 그 상상이었구나 그게. 우와. 되게 웃겨. 리얼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연기 잘한다. 네. 네, 감독도 그때 디렉션을 주기 힘들었고 그쵸. 배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되게 잘 나왔지 않아요? 그쵸. 그 그 장면? 장면 솔직히 좀 저는 웃기기도 했는데 맞아요. 웃기기도 하고 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몸개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세 번째는 윤재균 감독의 자동차가 해운대 재난 장면에 나온다고 해요. 우와. 아니 해운대 시장 장면 속에 네. 사고 난 자동차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네. 그걸 원래는 그 제작진들이 자동차의 이런 널브러진 장면을 찍기 위해서 폐차를 사용하려고 했대요. 네. 근데 너무 윤재균 감독님이 너무 고물이 돼버린 폐차들만 있으면 영화에서 약간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검은색 중형차를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헐.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거 보고 다른 제작진들도 하나둘 자신의 자동차를 자진 납세했다는 후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차를 납세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자동차를 대단하다 진짜. 역시 괜히 1,000만 영화가 아니에요. 그니까요. 근데 스태프는 무슨 죄죠? 그니까요. 약간 그러니까 좀 상사의 눈치? 아. 너 자동차 안 내놔? 약간 이런 느낌? 사람 까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영화 해운대에서 지진 해일이 급습하는 장면은 정부 방재 관계자들도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실제로 해운대 같은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정말 희미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죠. 맞죠. 예. 그쵸. 남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도 다 당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또 어제 태풍이 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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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해운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2000년대 후반의 재난영화 대표작 해운대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재난영화인데요. 독특한 설정과 재치 있는 연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영화죠. 엑시트인데요. 그렇다면 팽이님, 엑시트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산악 동아리의 에이스였지만 대학 졸업 후 백수 인생을 전전하던 용남은 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연회장 직원으로 일하는 산악 동아리 후배 의주를 마주칩니다. 그러던 중 잔치가 한창일 때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난 상황이 시작되는데요. 용남과 의주는 함께 산악 동아리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탈출에 도전합니다. 네, 먼저 이제 다들 엑시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네, 되게 재난 영화 치고는 솔직히 그렇게 감정 소비를 안 하고 볼 수 그쵸. 있어서 되게 그쵸.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웃으면서 봤어요, 진짜. 맞아요, 되게 유쾌하게 볼 수 있고 좀 코믹 영화 느낌이어서 더 재밌었고 특히 그 조정석이랑 유나 연기 케미가 되게 잘 맞아서 진짜. 그게 재밌었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팽이님은요?
아니 저는 그 솔직히 엑시트를 딱 봤을 때 포스터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진짜 아, 완전 맞아요. 약간 삼류 영화 같을 것 같은 그래서 느낌? 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거 영화를 이전에 한번 보긴 했었는데 극장 가서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 나중에 OTT로 나오고 나서 봤었는데 네. 보고 나니까 그냥 진짜 OTT로 보기에 딱 적당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확실히 신파적인 요소가 덜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링고님은요? 저는 연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죠. 조정석 배우는 역시 기대치를 충족시켰고 그쵸. 유나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맞아요, 오, 진짜. 유나가 연기 진짜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유나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는데 그쵸, 네. 솔직히 그런 있죠. 편견들이 눈 녹듯이 좀 사라진 맞아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의주 그 자체였죠. 그리고 저는 네. 그 인기 BJ 등장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막 대도서관 나오고. 대성은 네, 맞아요. 저분들 구해합니다. 구해합니다. 지금 이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맞아. 이러면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초반에 나오는 용남이가 이제 건물 등반 씬 있잖아요. 아, 손에 옥상에 땀을 지게 하는. 네 옥상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혼자 1인극을 거의 버리는데 거기가 진짜 제일 스릴 있는 장면이었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저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어. 혼자 막 난리치면서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때 영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끝난다고? 안 되는데? 그렇죠. 엑시트는 이제 다른 재난 영화에 비해서 신파적인 요소가 되게 적잖아요. 또 앞선 해운대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운대와 비교하면 엑시트에서는 신파가 거의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양적인 비교보다 더 중요한 게 두 영화가 신파를 다루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엑시트에서도 신파가 있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용남과 의주가 용남의 가족을 먼저 구조시킬 때 갑자기 슬픈 현음악이 흐르고 이제 맞죠. 용남 부모님의 우는 얼굴을 클로즈업을 시켜요. 아.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네. 그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용남과 의주의 그런 솔직한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맞죠, 장치로서 맞아요.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네. 네, 반면에 근데 해운대는 그 모든 신파적인 요소가 그 자체로 관객의 맞아. 눈물을 끌어내기 위한 맞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집. 그래서 특히. 예,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신파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다님은요? 저는 엑시트가 되게 특이했던 게 네. 그 신파 영화는 막 어쩔 수 없이 시체나 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네. 옷가지들 막 죽은 사람의 그런 맞아요. 옷, 신발 이런 거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음. 감독이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사상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엑시트 안에서도. 네. 근데 그 장면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상에 내려와서 막 연기 속에서 막 옷 입고 막 비닐봉지 다니던 입고. 네. 그런 씬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막 핸드폰이 울려요 밑에서. 맞아요. 그게 진짜. 약간 부상당한 사람들, 다친 죽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알람 소리 이렇게 울리는데 그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걸 표현한 거라고 하는 게 아. 되게 오히려 엑시트적으로 잘 넣었다고 생각이 들고 좀 유쾌한 심파 영화처럼 그런 요소를 넣은 게 전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그쵸. 막 시체 그러네. 나오고 이러면은 솔직히 웃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그냥 핸드폰 알림으로 알림으로. 대체를 하니까 깔끔하게 넘어간 것 같네. 저는 그 네네. 해운대랑 엑시트랑 약 비교해서 보자면 네. 시기적으로 비교했을 때 해운대는 2000년대 후반 영화라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신파적 요소를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 아까 전에 다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네. 그 당시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원했기 때문에 맞죠. 영화가 울라고 하면 우는 그런 억지스러운 눈물을 짜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엑시트라는 영화는 감정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요소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신파적인 요소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재난 영화에서는 가족들하고 뭐 울고 불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엑시트에서는 좀 그런 게 짧게 지나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칠 때도 되게 무슨 게임처럼 맞아요. 되게 맞아요. 리드미컬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음악 좋았어요. 네, 진짜. 전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감정보다 스릴에 더 초점을 음.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약간 드론도 되게 잘 활용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하시는 그 BJ인 장면 되게 잘 맞아요, 넣어가지고 맞아요. 네, 엑시트 영화 스타일 자체가 전에는 보기 쉽지 않았던 새로운 연출 방식을 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되게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엑시트 비하인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 아세요? 네. 철봉 연기 있잖아요. 네. 첫 장면. 네, 조홍성님 철봉 연기가 네. CG 없이 한 거래요. 네? 오. 진짜요? 이 장면에 CG가 들어가지 않고 네. 평소에 철봉 운동을 되게 잘 하셨대요. 오, 의외다. 그래서 진짜? 모든 장면을 거의 음. 직접 소화하셨다고. 아.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그 네. 조정석님이 산악 동아리 출신이었던 용남과 되게 비슷하게 네. 그 대학
중학교 때 네. 신체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막 약간 배우로 몸 움직이고 호흡하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네.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구르기 막 이런 거를 많이 도셨네. 실제로 익혔다고 진짜? 합니다. 와, 그거를 실제로 하신 거구나 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철봉 고난도 묘기대역은 네. 그 철봉 달인이 포커싱 찍었다고. 아웃 돼가지고 아. 하는 거. 네. 아, 그래서 진짜요? 그 두 컷은 대역을 섭외해가지고 네. 2013년에 방영됐던 네. SBS 세상에 이런 일에 네. 그 진격의 철봉남이 나와요. 진격의 절. 감독이 언젠가 꼭 영화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네, 결국에는 엑시트 촬영에 들어갈 무렵에 섭외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 섭외 응해주신 것도 신기하다. 아니 그 웃기다. 철봉남이 그 군 입대여가지고 처음에 성사가 안 됐다고. 아, 진짜요? 몰랐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네요. 진짜. 근데 그 어. 감독도 되게 약간 똑똑한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딱 보고 이걸 네. 영화에 써야겠다라고 맞지. 생각을 한 게. 그니까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서 아, 저분을 출연시켜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 그리고 그 네. 영화 제목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네.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포기, 그 안개가 낀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네.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네. 유독가스로 생긴 안개가 또 영화 속 그려지는 짠내나는 청춘의 상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제목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어감이 좀 어두운 느낌이 나서 안 그쵸. 했다고 해요. 또 다른 후보로는 그 이승환 노래 우리 슈퍼히어로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세 글자로 해야지 영화가 잘 된다라는 속설 때문에 엑시트라고 결국은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뭔가 슈퍼히어로 됐으면 네. 안 봤을 안 봤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 진짜 B급이어서.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우리가 또 캐스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정석 배우가 아주 찰떡이잖아요. 용남 역할에. 맞아. 완전 아. 잘했죠. 네, 근데 이런 조정석 배우가 이제 엑시트 시나리오를 받았던 건 사실 2017년인데 호감을 보였지만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 꽉 차서 촬영까지 1년을 기다렸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네. 유나분도 이상근 감독님은 원래 네. 의주역 캐스팅을 단계에서 네. 그 유나를 캐스팅할 때 우연히 효린의 민박을 보고 유나 분을 캐스팅했다고 해요. 어. 약간 효린의 민박 그 프로그램 안에서 유나님이 손님들에게 되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네. 배려하는 모습이 그 의지랑 좀 닮은 것 같아서 네. 캐스팅을 고려하고 있었고 또 그 음. 더군다나 유나님이 또 평소에 운동신경이나 체력이 아. 굉장히 뛰어나서 대역 없이 되게 많은 장면을 음. 소화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장난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 얇은 몸으로. 그니까요. 그니까 너무 잘 달리지 않아요? 너무 진짜 잘 그죠? 달려요. 와. 그 용남과 의주가 네. 탈출을 할 때 쓰레기 봉투 옷을 입잖아요. 네. 그렇죠. 그 쓰레기 봉투 옷이 주인공들의 우픈 상황을 더욱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쓰레기 봉투 옷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찾다가 진한 핑크색으로 제작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 좀 약간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약간 진한 핑크색 쓰레기 봉투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좀 본 못 것 같아요. 봤던 것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했는데 이게 다 그냥 고의적으로 다 선택한 음. 거였구나. 그런 거 하긴 약간 검정색이면 그니까요. 좀 아, 좀 그렇죠. 별로였을 네, 것 좀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흰색이었어도 뭔가 이상했을 네. 그 뭔가 좀 그랬을 것 음. 같은데. 약간 방역복 같을 것 같고. 아, 뭐 맞아요. 방역복 네. 방역. 핑크라 약간 좀 좋은 선택이었다. 아, 그 또 핑크색 다 연출이었고. 그러니까 미술을 생각한 연출이었구나 음. 그게. 음. 네, 엑시트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적으로 되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많다는 점에서 또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두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전직 산악 동아리 부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팽이님? 저는 우선 당연히 구두신호 음. 하는 게 너무 그 뭐지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귀에 계속 맴돌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도 귀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나중에 SOS 구조신호 보낼 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었던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네. 따따따따따 따- 이거 네. 맞아. 네, 그렇죠. 링고님은요? 저는 그 구조 헬기가 네. 이제 학원에 갇힌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이제 네. 큰 화살표를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방법이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고 네. 그 영화에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씬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제가 화생방 훈련 해봤잖아요. 아, 그런 거 맞네요, 맞다. 맞네요. 유경험자시네. 네, 제가 유일한 유경험자인데 네, 그렇네. 개인적으로 화생반 훈련이 제 인생 최악의 베스트 3 안에 아, 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방독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 일반인들도 이런 평소에 방독면 착용법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맞아요. 진짜 저도 그 정화통 갈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 맞아요. 음. 그게 또 계속 10분, 15분인가 맞아요. 안에 맞아요. 갈아야 주기적으로 되니까. 네. 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더 공감이 갔겠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다다님은요?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일단 옥상이 가장 먼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네. 약간 이 장면으로 인해서 저희 전 국민이 아는 구두신호가 하나 맞아요. 생겼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되게 엑시트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재난 영화는 이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엑시트라는 영화는 이게 안 좋은 것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게 또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되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용남이가 이제 지하철역에 화재용 마스크를 찾으러 가는 씬에서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보도블럭을 밟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쵸. 보도블럭은 사실 평소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쵸, 지나칠 수 그쵸. 있는 되게 당연하게 있는 건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점이었고 그리고 또 비상시에 이제 지하철역에 화재용 마스크 보관함에 불이 들어온다 그 사실 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많은 재난 영화에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알려주기보다는 심리 그냥 같은. 인물들의 서사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엑시트는 현실을 배경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이렇게 교육용으로도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맞아요. 틀어주면 되게 좋을 것 오,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옥상문도 막 다 잠겨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옥상문 개방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도 되게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요. 또 공사장에서 이제 추락 방지망 설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진짜 알려주고 맞아. 정말 교육용으로 정말 최적화된 영화네요. 사실 엑시트는 재난 영화 치고는 빌런 캐릭터도 민폐 캐릭터도 없이 오직 몰려들어오는 유독가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상근 감독은 엑시트는 젊은 남녀 캐릭터 중심의 극전개를 통해서 재난 영화에 이 시대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일단 네. 그 러브라인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약간 사랑하는 연인과 네. 헤어져야 하는 그런 슬픔 네. 앞에 해운대에서 나왔던 아, 그런 그쵸, 그쵸, 장면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신선했다. 맞아요. 막 엔딩 장면에서 막 서로 만나고 막 러브라인이 생기고 이게 아니어서 그쵸. 더 신선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맨날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네,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팽이님은요? 저는 그 무슨 두 주인공 자체가 너무 청춘들의 그런 이미지를 잘 담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면접에서 맞죠. 계속 떨어지는 용남이랑 맞아요. 알바 수준의 일을 하면서 맞아요, 부점장이라고 하지만 알바 수준의 일을 하면서 점장한테는 계속 불편한 플러팅을 당하는 그러니까요. 의주를 보면서 약간 우리 청춘들에서 쉽게 볼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그쵸. 걸 느껴서 음. 그런 점에서 조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링고님은요? 저는 네. 그 아까 피터님이 네. 빌런이 없는 재난 영화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초반에 등장하잖아요. 네. 그 유독가스를 퍼뜨린 정말 정말 최악의 빌런이 등장하는데 맞다. 네. 바로 자살을 하죠. 아 맞아요. 네, 일종의 맥거핀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감독은 이 영화의 초점이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고 네.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초점을 두고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범인이 누군지 막 수사하는 그런 건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쵸. 단순히 재난만을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취직이 안 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1인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지진 이런 게 재난이 아니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맞아요. 재난이야.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약간 되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지금 내가 당장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이 영화에서 유독한 연기가 계속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살기 위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청년들의 현실을 되게 비유적으로 네,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또 뿌연 연기가 막 불확실한 청년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냥 재난이 단순히 그냥 감동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감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사용됐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좋네요. 그 뭐지 네. 또 비유하니까 약간 생각나는 건데 네네. 약간 처음에 솔직히 용남이랑 의주랑 두 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맞아요. 양보하고 그쵸. 두 번째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맞아요. 양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청년들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은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저는 용남 캐릭터에 대해서 네. 좀 말하고 싶은데 네네네. 저는 용남 캐릭터가 쓸모없음에 쓸모 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용남은 모두가 쓸모없다고 여긴 클라이밍 취미를 갖고 있는데 막상 재난 상황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맞아요. 능력이 맞아요.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청년들이 네. 모두가 스펙 쌓기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아. 어쩌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암시한 것 같다고 생각을 그 합니다. 되게 좋네요, 해석이.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맞아요. 소재가 맞아요. 많은 영화인 것 맞아요. 같아요. 자, 지금까지 1부에서는 한국 대표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와 엑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재난 영화와 2010년대 후반 재난 영화를 다루다 보니 한국 재난 영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국 재난 영화 미스트에 이어서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엑스트의 OST죠. 엑스트의 또 제목이 될 뻔한 이승환의 슈퍼스타 듣고 2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라라 해도 강했지 날 따라자 그 누구던가 I'm a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리지 휘는 드라운 어린 중년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주겠어 뭔가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봄을 찾아 떠났지 네, 무비 리스트업 재난 영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듯이 2부에서는 먼저 영화 미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어 볼 텐데요. 그렇다면 링고님, 영화 미스트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영화는 고요한 호숫가 마을 롱레이크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마을이 강력한 태풍에 휩싸이고 데이빗은 무너진 집을 수리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마트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마트 주변이 뿌연 안개에 둘러싸이고 기이한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괴생물체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웁니다. 네, 다들 미스트 어떻게 보셨나요? 좀 재밌는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징그러운 걸 되게 잘 못 보거든요. 네. 그 생물체 나올 때 약간 으악 이러면서 봤는데 맞아요, 진짜. 근데 생각보다 엄청 혐오스럽진 않았어요. 그 2008년 영화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런 것 치고 시도 되게 괜찮았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자연스러웠어요. 있고, 맞아요. 내용도 구성도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이따가 나올 거지만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맞죠.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말하자면 네, 그 선동당한 사람들이 그 청년 군인을 죽이잖아요. 네. 맞아요, 산- 진짜. 그래서 막 칼에 찌르고 네. 막 그 창문 밖으로 던지잖아요. 와, 진짜. 진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녀 사냥의 현실판. 맞죠. 그쵸, 그니까요. 그쵸. 전그 빨간 손자국이 아직까지. 맞아. 진짜 너무 슬프다. 연기도 잘했어요. 그 맞아요. 씬에서. 맞아요. 연기 진짜 잘했어요. 불쌍해 보였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니까요. 저는 네네. 그 개인적으로 결말에서 넋이 나가게 하는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드니빌랩의 그을린 사랑이랑 지금 이 미스트예요. 어, 원래 원작은 결말이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네. 원래는 이제 애매모호하게 끝났는데 아. 다라본트 감독이 각색을 해서 네. 결말 충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 스티븐 킹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극찬을 했다고 해요. 원래 이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원래 원작의 결말은 어땠나요? 원작에서 4명이 나오는데 네. 4명이 자동차를 타고 나가요. 아. 나가는데 이제 주인공이 네. 아들한테 이제 너한테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어. 대사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아. 되게 아, 애매모호하게 진짜 끝나는데 애매해요. 그냥 그러네. 나가는 걸로 그쵸. 끝나는군요. 근데 이거를 감독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비극으로 만들어 버렸죠. 와. 진짜 너무하다. 팽이님은요? 저는 역시 그 빌런 아. 카모디. 네. 그 카모디 여기 처음에는 막 진짜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하잖아요. 네. 막 맞아요. 하대받고 진짜 정신병자 취급하다가 맞아요. 이제 나중에 사람들도 다 같이 미쳐가니까 음. 오히려 우두머리가 되고 맞아요. 사람들이 지휘하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솔직히 설마 저렇게 사람들이 다 선동을 당할까 저런 말에 음.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음. 근데 다들 선동당해서 막 예, 군인까지 막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거 그쵸.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3일인가 4일 네. 만에?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니까 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맞아요. 데이빗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맞아요. 사람들이 선동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괴물들한테 쫓기는 장면도 음. 물론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 마트 안에서 서로 막 사람들이 말싸움하는 장면이 맞아요. 더 기억에 남는 그런 특이한 재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영화 미스트에서 가장 빌런이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혹시 아까 뭐 팽이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명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다님 누가 있었나요? 저는 다들 카모디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짐 할아버지 아세요? 그 그 노마 할아버지가 누구지? 그 창고에서 어린 남자의 네. 그 그, 환풍기 어, 열지 열지 말라 그랬는데. 말라 그랬는데 네. 막 열라고 막 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청년 군인도 죽였어요. 맞아요. 성중에서. 맞아. 진짜 그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몰래 창고 들어가서 엿들은 음.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죽인 그 짐 할아버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네. 돌려봤잖아요. 이름 짐 찾아낸다고. 짐 할아버지. 네. 몰라요. 너무 화가 나요. 잔뜩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고 네. 진짜 그 노움도 죽이고 네. 나중에 또 카모니네 설파당해서 맞아요. 한 명을 더 죽이잖아요. 네. 진짜 빌런 아닌가. 너무 아. 약간 숨겨진 빌런? 숨겨진 빌런. 맞아요, 진짜. 진짜 대놓고 빌런은 카모디인데 맞아요. 네. 숨겨진 빌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 그분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 짐 할아버지인지 몰랐는데 저도 짐 똑같이 할아버지. 네, 그분이 제일 너무 짜증나는 게 그 장면 있잖아요. 마트에 불빛을 보고 이제 벌레들이 네. 날아와서 붙는데 그 벌레를 먹으려고 괴생명체들이 막 날아와서 다 깨지잖아요. 네. 거기가. 그래서 빨리 불을 꺼 막 이러는데 그 짐 할아버지랑 그 일당은 다 불 켜고 다니는 그쵸.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진짜 도움이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진짜 화가 나고 그분들이 제일 빌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팽이님은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카모디. 진짜 음. 종교 설파하고 사람들 재물 바쳐야 된다고 하고. 맞긴 해요. 네. 진짜 저 애기 재물로 바쳐야 그러니까. 된다 미친 줄 장면 알았어, 보고 진짜. 와 진짜 저거 미쳤다. 저건 좀 그러니까. 아니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죽을 때 되게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이비죠 사이비. 네, 네, 완전 그렇죠. 사이비죠. 사이비죠. 링고님은 저도 카모디를 제외하면은 네. 짐이 압도적으로 생각해서 네. 진짜 괴벨스급 선동가가 아닌가. 맞아요. 오히려 더 얄미워. 그러니까. 맞아요, 더얄미워 진짜. 진짜. 아니 그 얼굴만 봐도 짜증나요. 네. 아니 그 무슨 그 일당이 이제 옆에 약국에 가서 막 약 얻어올 때 그때 짐 할아버지도 같이 갔죠. 맞아요. 네. 그죠? 아. 근데 짐 할아버지 갔다 와서 멘탈 다 깨져가지고 그쵸. 그 종교 막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막 종교 믿는 거 보고. 아니 그렇게 전 욕을 하다가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나서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꾸 나와서 나와, 자꾸 뭘 나와. 하려고 하는 게 내가 너무 킹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킹 받고 그 변호사님도 아, 아. 맞아요. 약간 계속 짜증났어요. 아. 사람 하대하고 약간 네. 맞아. 맞아요, 그 맞아요. 주인공이 자꾸 괴물 있다고 상황 위험하다고 계속 아. 말하는데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니까 맞아, 장난을 왜 치냐. 네. 나는 계속. 합리적인 무시하냐. 사람이고 자기 혼자 화나가지고 막. 맞아요. 옆집 사람이죠 그 사람. 옆집 사람. 맞아요, 그, 맞아요. 맨 처음에 그 사람 등장할 때 막 욕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막 자기 차였나? 차 다 깨져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보트 살짝- 보트였나? 네, 그때부터 살짝 세네 이랬는데 뒤에서 네 그렇게. 근데 뭐 죽었으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끔찍하게 죽었죠. 그러니까요. 영화 미스트는 인간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들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네.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네네. 카모디 얘기를 저는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게 네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 카모디를 막 처음 마트에서 갇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 미친 여자다. 막 맞아. 이상한 시선을 많이 보였는데 음. 며칠이 지나고 이게 상황이 발전된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괴물은 오고 이러니까 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공포감이 생기니까 그쵸. 믿고 싶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모디가 계속 설파를 하니까 네. 믿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맞아요. 상황들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렇죠.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희 막 네. 수능 볼 때도 부모님이 막 네. 절 가거나 아, 교회 맞아요. 가서 막 제발 맞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제발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막 빌잖아요. 맞아. 그런 심리와 비슷한 게 아닐까. 절박하면 뭐라도 믿고 싶기 때문에. 저는 고3 때 사담을 좀 하자면은 꿈을 막 사고 다녔어요. 좋은 꿈 진짜요? 조금이라도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꿈 꿨다 그러면은 바로 사고 막 진짜? 네, 꿈을 다 모으고 다녔어요. 너무 우와. 절박해가지고. 맞아. 맞아요. 그렇게 돼요. 저는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계속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저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맨 처음에 그 집에 아이를 두고 와서 그 도움을 요청한 한 여성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약간 네. 회피해서 혼자 밖으로 나갔던 그 여성분을 보면서 네.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던 맞아요. 것 같아요. 줄 수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요? 저는 뒤를 이렇게 슬쩍 보면서 먼 곳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못 들은 척.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나서서 먼저 도와주겠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렵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네. 인간의 뇌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또 공포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비합리적인 미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리고 외구조까지 그런 나왔어. 심리학자 네. 출신이세요? 감사합니다. 그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네. 또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이나 장사꾼도 계속 맞아요.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맞아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진보해도 바뀌지 결코 않아요. 바뀌지 않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진짜.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사실 얘네가 다른 차원에서 온 괴생명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해결책이 없는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보다 그냥 이 재난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앞에 다뤘던 영화들이랑 완전 네. 다른 완전 거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른 거죠. 뭐 재난 쓰나미나 상황.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완전 앞뒤 다 막혀 있고 그니까 언제 이 그쵸. 마찰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맞아요. 진짜 너무 심리를 되게 무섭다. 잘 다룬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걸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엔딩 장면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엔딩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가이면 그냥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 진짜 그냥 뭐 충격적이다 말고는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맞아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맞아요. 진짜. 제가 근래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었는데 솔직히 옛날 영화고 네. 사람들이 막 심리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음. 뻔한 결말일 줄 알았어요. 뭐 음. 누가 살아남거나 그냥 아예 다 잡아먹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음. 차 안에서 총을 쏴죽인 것도 보고 일체멘붕.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맞아요, 그냥 진짜. 이러고 끝난다고? 그럼 한 명은 어떡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음. 되지? 그 이대로 영화가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안개가 싹 거치면서 탱크 부대랑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와, 그때 2차 멘붕.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났는데 네. 그 아까 말했던 집에 아이 2명이 있다고 음. 나가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이 트럭을 타고 맞아. 남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눈빛 연기가 그러길래 도와주지 그랬어. 이런 그러니까 표정으로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이도 음. 지금 소름이 끼치고 맞아.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네. 가장 결말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이 되게 아이러니인 게 그 네. 여자가 초반에 떠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바깥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고 맞아요. 또 괴생물체가 가득한데 네네. 맞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반면에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 해가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마지막 결말을 보면은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여자는 옳은 선택을 했고 맞아요.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가던 남자는 결국에는 비극으로 치닫잖아요. 맞아요. 그런 허무하죠. 인생의 아이러니, 허무함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루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초반에 데이빗이 음. 어린 점원 그 사람 이렇게 막 괴물한테 딸려갈 때 혼자 구하잖아요. 막 다들 멘탈 터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주인공 참 선하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런 거 보고 생각해보니 주인공이 남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 이러면서 되게 진짜 좀 메시지가 강하게 오는 그런 맞아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말 빼면 시체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영화를 보면서 잘 만들었네, 잘 만든 스릴러 영화다, 재난 영화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엔딩에서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맞아요. 게 끝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뭐야 하면서 뇌정지가 왔었던 진짜.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저도 약간 심리학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심리학에서 소망적 사고라는 용어가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실제랑 상관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오. 보는 걸 말한다고 해요. 네. 이러한 소망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데이빗이 너무 지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구조화로운 탱크 소리마저도 그냥 괴물 소리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어요. 와. 네. 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좋은 진짜. 해석이네요. 네, 너무 좋은 해석이다. 그 저는 이런 네, 생각도 했는데 네. 그 마지막에 등장한 그 거대한 그 생명체가 네. 정말 아. 무력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어른 4명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네. 아 우린 끝났구나. 아. 이제는 자살밖에 답이 없다. 맞아 맞아. 라는 눈빛의 대화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주인공이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연기도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자기 아들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을 다 죽이고 음. 주인공의 연기가 맞아요. 진짜로 진짜. 참혹한데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계속 핸들을 네. 내리치면서 맞아요. 정말 소리 지르고. 미친 것 같은 연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군부대를 딱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진짜. 막 포효를 하는데 네. 맞아요. 잘 보시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울부짖는데 와. 그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너무 잘 와.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주인공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연기가 진짜. 마지막이 진짜 좋아. 아, 전 솔직히 설마 총 쏘고 다 죽겠어 좀. 이랬는데 진짜 막 다 피 막 흘리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짜 죽였구나. 이제 아들을 정말- 쏜. 네, 맞아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짜. 이랬는데 그런 반전이. 저는 그렇게 총 다 쏘고 네. 괴물이 잡아갈 줄 알았어요. 아, 괴물에 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왜 그거- 총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게 저는 그 음. 장면을 보기 전까지 네. 아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손으로 사람에게 그냥 죽임 당하고 자기는 그 생물체에게 죽는 그런 의미를 담은 뭐 그런 영화겠거니 하고서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탱크랑 막 뿌리잖아요. 괴물들 막 죽이잖아요. 그쵸. 화염방사기. 뿌리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 보고 와 진짜 허무하다. 허무하다. 저도.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스릴러구나. 이 음, 장르는 참 괴물로 스릴러가 아니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아세요? 네. 데이빗은 그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뭐 어떤 약속? 아들이 괴물. 약속을 하는데 괴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약속을 하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그 장면 너무 슬펐어.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괴물로부터 지켜줘가지고 헐 진짜네. 그러네요. 감독이 정말 아, 이런 복선을 미리 깔아두고 와 그러네. 대단한 것 아, 너무 아, 진짜 어떻게 그러네. 살아갈까? 너무 슬퍼. 어쨌든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 진짜 너무 비극적인 영화. 아들을 총으로 쏜 심정이. 그니까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이렇게 미스트까지 총 3개의 재난 영화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세 작품 모두 재난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각각 모두 특색이 강한 영화라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재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난 영화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팽잉님,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오직 황궁 아파트만은 그대로입니다. 소문을 들은 외부 생존자들이 황궁 아파트로 몰려들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입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주민 대표 영탁을 중심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덕분에 황궁 아파트는 주민들에겐 안전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인데요. 하지만 끝이 없는 생존의 위기 속 그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 영화 빅4 중에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작품들 보신 게 있나요? 우선 이 빅4 영화가 네네. 밀수, 비공식 작전, 더문,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렇게 4개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밀수랑 비공식 작전을 봤는데 오. 우선은 밀수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유승환 감독 특유의 B급 감성이 잘 나타난 상업 영화의 정석 이렇게 오. 딱 저는 봤었고 배우들 연기가 너무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근데 비공식 작전은 생각보다 막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그냥 어디선가 본 영화? 저는 그렇게 봤었고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모가디슈랑 교섭이 바로 떠올라요. 어. 그거 같이 섞어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도 최근 나온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잘 만든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더문을 봤는데 네네. 거기도 설경구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이제 해운대 2를 보는 느낌이었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우는 장면으로 관객에게 아. 감동을 주는 건 이제 끝나야 한다. 심파 네. 영화구나. 네네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사실 SF잖아요. 그쵸. SF 영화는 이제 좀 그래도 과학 영화인데 네네네. 이렇게 좀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략
네네. 그런 게 좀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좀 그냥 울어요, 계속? 네, 너무 그냥 별론데? 네네 그게 좀 너무 우주까지 가서 울면은 좀 네, 그렇잖아요. 그니까요. 우주 가서 울면 눈물이 올라가요. 그거 표현했나요? 그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그게 좀 너무 저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더문 이렇게 보면서 네. 저는 한국판 마션을 좀 기대했거든요. 아.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나나요? 네 그거는 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션 어려우세요. 네. 재밌었는데. 어려우세요? 아, 네 어려우세요. 맞아, 그거. 어려우세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도경수 배우의 연기 는 좋았다. 네 연기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거의 네. 연기는 잘 잘하죠. 네 연기는 진짜 재밌었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너무 CJ 특유의 그런 자본. 네네 자본의 자본을 내용이어서 꼈구나. 네네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시사의 반응이 되게 핫한데요. 오랜만에 볼만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소문이 되게 자자해요. 여러분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어떠실 것 같나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되게 인스타만 핫해요. 봐도 되게 마케팅 잘하는 건지 맞아요, 광고를 맞아요. 많이 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다른 뭐 더문이나 비공식 작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음. 좀 더 많이 뭔가 기대치를 확 끌어올려 맞아요. 놓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네. 박보영 배우가 되게 오랜만에 스크린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너무 기대 중이에요. 얼마 전에 네. 살인 건 없지만 아 맞아요.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네. 어떻게 30살이 넘은 사람인지. 그니까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늙질 않아요. 저만 늙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재난 영화 또 처음 도전하시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요. 또 어떨지 또 기대가 너무 됩니다. 기대돼요, 잘하니까 진짜. 또 네네. 연기를. 저도 배우 라인업이 되게 쟁쟁해서 네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음. 논쟁거리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 주제를 깊숙이 다룬 영화 음, 같아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사의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우선 진짜 배우들 라인업 너무 좋고 네. 연기가 너무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음. 또 스위트홈이 계속 생각나더라고 아, 보면서 좀 오. 상황은 다르지만 근데 그 비슷하다. 아파트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좀 네. 비슷할 것 같아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메시지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음. 되고 시사의 평 찾아보면은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마냥 재난 영화는 아니라고 해서 우와. 진짜 과연 그런 영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게 한 아파트를 두고 뭔가 사람들의 정치질이나 분쟁 이런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좀 앞서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 중에서 굳이 비슷한 걸 꼽자면 미스트랑 제일 비슷할 것 같은데 재밌겠다. 네, 그런 면에서 또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새로운 면이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김숙룡 작가의 유쾌한 왕따의 원작이라고 해요. 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네. 그 김숙룡 작가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한 음.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대부분 설정과 틀은 웹툰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네. 원작은 중학생 남녀아이가 황궁 아파트에 들어와 겪는 이야기를 통해서 익숙한 공간이 달라지면서 전해지는 아이들의 중심을 두었다면 이 영화는 황궁 아파트를 시작점으로 비친다고 해요. 그리고 황궁 아파트 세트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영화의 주된 배경인 황궁 아파트의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네. 초대형 세트 제작에만 5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와. 실제 복도형 기역자 아파트 3층 규모의 세트장으로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아파트를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와. 복도부터 계단까지 디테일 있게 구현해서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다고 해요. 와. 그게 세트였구나. 세트장은 5개월? 아 그리고 또 이병헌이 또 네.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M자에 뾰족뾰족한 고슴도치 같은 머리를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병헌이 연기한 영탁이란 인물의 머리 스타일이 이병헌이 처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요. 네. M자형 이마에다가 뾰족하게 서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네. 캐릭터의 개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적잖이 놀랄 것이라고 이병헌이 직접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처음 해봐야 마땅한 머리긴. 아니 예고편 보니까 약간 미친 과학자 같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은근 잘 어울렸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영화다라고 팽이님이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영화에 사용된 음악은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긴장감을 증폭시키며 보다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모두의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부터 클래식까지 다채로운 음악의 아이러니한 조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특색이 되어줄 거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재밌을 진짜. 것 같아요. 대중가요는 진짜 어떤 네. 게 나올지 네.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재난 영화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패널 분들이 생각하시는 재난 영화를 보는 이유, 또 한편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단연 궁지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네.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내고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보는 재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 전 1등으로 죽을 거거든요. 진짜요? 만약에 제 끝이 없는 약간 좀비 사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바로 물릴 것이다. 완전 디스토피아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저는 그냥 바로 죽을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요. 그냥 네. 바로 물릴 건가요? 네, 가서? 진짜 좀비 상황이다? 전 그냥 바로 1등 가서 물릴 거예요. 아 진짜로? 와, 일말에 살 희망도 응, 없이. 그냥 이런 사람 죽을 처음 거예요. 봤어요. 저도 처음 어떻게 아니, 그러지? 보통 도망친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나? 그니까요.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어머. 그러니까 와. 약간 엑시트나 해운대처럼 살기미가 좀 있으면은 네. 그럴 것 같은데 미스트. 아, 세상이 미스트 망했다. 같다? 아. 그럼 저 그냥 가서 바로 물려요. 아, 거기도 우리 다. 저는 네네. 그 감독의 입장에서 재난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네. 이제 팽이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인간이 가진 감정의 민낯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보통은 카타르시스를 어떤 희열이나 쾌락 같은 감정하고 많이 혼용을 하는데 네네. 원래는 카타르시스가 가상의 비극을 보고 맞아요. 내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해요. 아, 와 처음 알았어. 그래서 이런 재난 영화를 보고 주인공한테 몰입을 하면서 그 네. 주인공이 처하는 상황들에 공감을 하면서 내 아. 감정도 정화가 되는 음.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영화를 보는 지금 네.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죠. 아. 저는 이제 재난이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 하나의 역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죠.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역경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다 살아야 한다라는 공통된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객들이 그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하기도 되게 좋고 공감하기 더 쉬운 영화라서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방금 앞에 피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생존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인 맞아요. 목적. 그거를 가장 잔혹하게 다룰 수 있는 영화가 심파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재난 영화라는 게 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보통. 그렇죠. 또 로맨스 영화들은 그냥 뭐 남의 사랑 이야기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재난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니까 맞아요. 좀 더 감정이입을 더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몰입도가 높아요. 재난 그래서 막 영화가. 그런 긴장감을 되게 좀 더 자극적이게 올리는 영화기도 하고 또 그 긴장감에 비해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막 공포 영화처럼 엄청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어서 네. 그래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재난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뭔가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이 많이 보잖아요. 거.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 같이 다 보는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영화 미스트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과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 평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재난 무비 리스트에 대해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룬 3개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를 뽑아서 별점을 매겨주세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재난 무비 리스트 중 하나를 뽑아 본인의 최종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네, 저는 일단 취했고요. 네. 취하셨어요? 리스트에 취했습니다. 별점은 9점입니다. 오, 엄청 높다. 한 줄 평은 네. 주인공은 최악의 선택을, 감독은 최고의 선택을. 오, 와, 좋네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음 타자 다다님. 저는 해운대 저도 취했고요. 네. 해운대 별점은 7점. 높네요. 한 줄 평은 네. 지금 만들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드는 영화. 오, 맞네요. 맞네요, 진짜. 딱 맞는 네. 평이네요. 그 시절의 향수가 담겨 있는. 그쵸, 그쵸. 지금 절대 못 만들죠. 그쵸. 저도 미스트에 취했고요. 아, 네. 저는 8점으로 미스트 드렁크고 네. 한 줄 평은 안개 속 흐려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와. 했습니다. 네. 와, 다들. 와, 거의 다들 이동진 전문가 네, 분들. 이동진 3명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네네. 저는 이제 엑시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9점 드렁크를 주고 싶습니다. 야. 네, 저는 사실 엑시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오. 네. 그래서 한 줄 평은 배우들을 울려서 주는 감동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부터 오는 감동. 이렇게 오. 주겠습니다. 깔쌈하네요. 깔쌈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꿰뚫으셨네요. 네, 영화를 관통하는 한 주평이었습니다. 아, 저 감사합니다. 네.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스트의 OST죠. 마지막 엔딩씬이 그려지네요. Dead Can Dance의 The Host of the Seraphim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무비 리스트업 재난 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난 영화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을 생각해보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재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곁에는 어떠한 재난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 무비 리스트업 재난영화 편 들으시면서 재난에 대처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피터, 패널의 다다. 링고 팽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